어르신, 오늘 아침에 거울 보셨어요? 그 속에 비친 낯선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나 싶으셨죠? 주름살 하나하나가 시간의 흔적이고 처진 살 하나하나가 나이의 증거 같아서 아, 나도 이제 끝이구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시죠? 늙는다는 게 무섭습니다. 청춘을 잃는 것 같고 모든 걸 잃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한 분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베티 프리단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인데요. 늙는 것은 청춘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기회와 힘을 얻는 것이다. 처음엔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무슨 기회, 무슨 힘? 하지만 천천히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조금은 위로가 되실 거예요. 오늘의 말씀과 지혜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일부 늙는 게 무서워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늙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거울 보는 게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앞에서 옷도 입어보고 화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요, 거울을 피하게 되죠. 깊어진 주름, 처진 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이게 내가 맞나? 거울 속 내 모습이 낯설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화장실 거울을 보는데 우리 엄마가 보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이제 엄마 나이가 됐구나.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어요.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 사진을 꺼내봤는데 그 사람이 나였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거울 속 내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어서 거울이 두려워요. 내 모습이 두려워요. 그리고 몸도 말을 안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실 때 어떠세요?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으시죠? 허리, 무릎, 어깨, 일어나는 것부터가 고역이에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는데 이제는 한참을 끙끙거리다가 겨우 일어나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무거운 거 들기도 버거워요. 장 보러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하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요.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손주가 할머니 안아줘요 하는데 안아줄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번쩍 들어 올렸는데 이제는 손만 잡아줘도 팔이 아파요. 그게 제일 서러워요.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텃밭이라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는 허리가 아파서 못해요. 1시간만 일하면 이틀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해요. 내가 쓸모 없어진 것 같아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내 몸인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내 말에 귀 기울였는데 이제는 안 들어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안 키워요. 아빠,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몰라요. 이런 말들 들으실 때 어떠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나는 이제 쓸모없구나. 한 어르신이 눈물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며느리한테 고추장은 이렇게 담그는 거야 했더니 어머니, 요즘은 사서 먹어요. 담글 필요 없어요라고 하더라고요. 평생 담가온 내 고추장이 필요 없대요.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한테 그 일은 이렇게 해야 해 조언했더니 아빠는 그런 거 모르세요 하더라고요. 40년 직장 생활한 내 경험이 소용없대요. 사람들이 날 무시해요. 내 경험도 내 지혜도 필요 없대요. 그게 가장 슬퍼요. 이부 청춘을 잃는다는 두려움.
그런데 어르신 아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게 뭔지 단순히 주름이 늘고 몸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건 겉으로 보이는 거고요. 진짜 두려운 건 청춘을 잃는다는 거예요. 젊음을 잃는다는 거. 이제 끝이구나 하는 그 생각이에요. 예전에는 뭐든 할 수 있었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도 끄떡없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데 다 갔어요. 밤새 일하고도 다음날 멀쩡했고, 아이 둘셋 키우면서도 집안일 다 하고, 시부모님 모시고, 직장 다니면서도 버텼어요. 그때는 청춘이 있었으니까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진짜 슈퍼우먼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밥 차리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직장 가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침 한 끼 차리는 것도 힘들어요.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산도 타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등산 가면 맨 앞에서 걸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동네 산책도 버거워요. 그때 그나는 어디 갔을까요?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 팔팔했던 젊음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새로운 걸 배우기도 힘들어요. 휴대폰 하나 배우는 것도 한참 걸리고, 은행 앱 하나 깔는 것도 어렵고, 키오스크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어르신, 여기 눌러보세요.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눈치 보이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자책하게 되고, 한 어르신이 이런 경험을 말씀하셨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라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서 있다가 그냥 나왔어요. 창피하고 속상해서 햄버거 하나 못 사 먹는 내가 한심했어요.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카톡 보냈어요 하는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기도 미안하고 물어보면 또요? 하니까 그냥 아, 그래 하고 넘어가요. 새로운 세상이 두려워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앞으로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10년? 아니면 5년? 친구들 부음 소식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다음은 나인가? 병원 갈 때마다 불안해요. 혹시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닐까? 밤에 잠 못 이룰 때가 많아요. 이러다가 나도 한 어르신이 눈물로 말씀하셨어요. 같이 경로당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다음은 나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또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병원에서 검사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는 말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져요. 뭔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닐까. 밤새 걱정하다가 아침이 와요. 앞으로가 두려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청춘은 같고 이제 끝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늙는다는 게요. 3부 그런데 말이에요. 어르신,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맞아, 나도 그래. 정말 무섭고 슬프지. 이런 생각하셨죠? 저도 그래요. 다 공감돼요. 그런데 어르신, 이제 제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잠시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거울 속의 주름 너머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자고요. 정말 늙는다는 게 잃어버리는 일뿐일까요? 저는 오늘 당신의 손등에 내려앉은 그 검버섯이 사실은 인생이라는 훈장이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티 프리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늙는 것은 청춘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기회와 힘을 얻는 것이다. 처음엔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무슨 기회? 무슨 힘? 늙으면 다 잃는 건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지금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요. 젊었을 때는 없었던 것들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유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늘 바빴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어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돈 벌느라, 시부모 모시느라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서서 먹고 잠잘 시간도 없어서 쪼개서 자고 그때는 여유라는 게 없었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나서 뛰어다녔어요. 애들 밥 차리고 학교 보내고 시어머니 수발하고 해질 때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하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여유예요. 그래요. 지금은 여유가 있어요. 천천히 아침을 먹을 수 있고, 산책을 나갈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창밖을 그냥 바라볼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람이 어떤 건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그때는 모든 게 다 중요한 줄 알았어요. 남의 말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화내고, 쓸데없는 것에 신경 쓰고.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뭐가 중요한지를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이웃 사람이 뭐라고 하면 밤새 화가 났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해?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요. 중요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자식들한테 이것저것 다 가르치려고 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애들도 다 자기 인생이 있다는 걸요. 내가 간섭할 게 아니라는 걸요. 나이 들면서 얻은 지혜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제 우리는 알아요. 그리고 자유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애들 키워야 하고 돈 벌어야 하고 집안 돌봐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뒷전이었어요. 내 꿈, 내 취미,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는요, 애들도 다 컸어요. 내 할 일도 끝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림을 배우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꿈도 못 꿨어요. 애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그런데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노래교실 다녀요. 평생 노래 한 번 제대로 못 불러봤는데 이제는 매일 노래 불러요. 자유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청춘이 주지 못했던 선물이에요. 4부 새로운 단계의 힘. 어르신, 아직도 의심스러우시죠? 그래도 늙는 게 좋을 리가 없잖아. 힘은 무슨, 힘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힘이라는 게 꼭 팔뚝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거 드는 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있는 힘, 그게 뭔지 아세요? 견디는 힘이에요. 우리 정말 많이 견뎌왔잖아요. 가난도 견뎌냈고, 전쟁도 견뎌냈고, 배고픔도 견뎌냈어요. 자식 키우면서 온갖 어려움 다 견뎌냈고, 시집살이도, 직장 생활도,
다 견뎌냈어요. 그게 힘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포기해요. 조금만 힘들어도 못하겠어요 해요. 그런데 우리는요? 더 힘든 걸 다 견뎌온 사람들이에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주가 시험 망했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괜찮아. 할머니는 너보다 더 힘든 일도 다 겪었어. 넌 이겨낼 수 있어. 그랬더니 손주가 할머니는 강하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강해요. 세월을 견뎌낸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힘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용서가 잘 안 됐어요. 누가 잘못하면 화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번 틀어지면 평생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해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수 없다는 걸요.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10년 동안 얼굴도 안 봤어요. 그런데 나이 들고 나니까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싶더라고요. 먼저 전화했어요. 이제는 가끔 만나요. 늦었지만 화해했어요. 용서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나이가 주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힘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모든 게 당연했어요. 건강한 것도, 밥 먹는 것도, 걸을 수 있는 것도 다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아침에 눈 뜬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산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손주 얼굴 볼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해요.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는 매일 감사해요. 하루하루가 선물이에요. 또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작은 것에 행복해요. 손주가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예전에는 큰 일이 있어야 행복했는데 이제는 작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감사할 줄 아는 힘. 이게 진짜 큰 힘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힘이 있어요. 젊었을 때 사랑은 열정적이었어요. 뜨겁고 격렬하고 때로는 독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사랑은요, 고요하고 깊고 따뜻해요. 자식들 보면 그냥 예뻐요. 잘못해도 미워하지 않아요. 손주들 보면 그냥 사랑스러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기만 바라요.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이 실직했어요. 젊었을 때 같으면 화부터 냈을 거예요. 넌 왜 그 모양이냐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안아줬어요. 괜찮아. 힘들었지 하면서요. 아들이 울더라고요. 조건 없는 사랑. 이게 나이가 준 힘이에요. 그래서 말이에요, 어르신. 늙는다는 건요, 청춘을 잃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힘을 얻는 거예요. 견디는 힘, 용서하는 힘, 감사하는 힘, 사랑하는 힘. 이 모든 게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마무리. 어르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무섭고 슬펐던 이야기였죠. 늙는다는 게, 거울 보는 게, 청춘을 잃는다는 게 다 무섭고 슬펐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모든 걸 잃은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여유를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견디는 힘, 용서하는 힘, 감사하는 힘, 사랑하는 힘. 이 모든 걸 얻었어요. 베티 프리단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늙는 것은
청춘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단계의 기회와 힘을 얻는 것이다.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청춘은 갔어요. 그건 맞아요. 팔팔했던 젊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는 다른 걸 얻었어요. 더 깊은 것들을요. 더 소중한 것들을요. 어르신, 거울 보실 때요. 주름살만 보지 마세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당신이 살아온 증거예요. 웃었던 순간들, 울었던 순간들, 견뎌낸 순간들, 그 모든 게 거기 새겨져 있어요. 그게 당신의 훈장이에요. 그리고 몸이 말을 안 들 때요. 쓸모없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몸으로 당신은 평생을 일했어요. 자식 키웠고, 돈 벌었고, 가족 먹여 살렸어요. 이제 좀 쉬어도 괜찮아요. 그럴 자격이 있어요.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릎이 아파서 산에 못 가요. 처음에는 서러웠는데, 이제는 생각해요. 그래, 이 무릎으로 평생 걸었잖아. 고마워하면서요. 어르신,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어요. 충분히 견뎌왔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천천히 가세요. 급할 것 없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늦지 않았어요. 늙는다는 건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단계예요. 청춘과는 다른,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는 단계예요.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당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거울 속 당신도 아름다워요. 주름진 당신도 소중해요. 늙어가는 당신도 빛나고 있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어르신. 내일도 천천히 함께 걸어가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에도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